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사극에서 보는 양반애들 권력 싸움 저리 가라고 할 만큼 치열합니다. 저는 그걸 몸소 체험했고요. 직장이나 사회에서 권력 다툼했다면 어디 가서 억울함이라도 토로할 텐데 이건 뭐 집안에서 벌어진 일이라 창피해서 누구에게 섣불리 터놓지도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새어머니와 그 여자의 딸, 그리고 아버지와 얽히고 설킨 말 못할 사연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유년 때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엄마가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었죠. 아버지는 다정하고 저를 많이 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교사직을 하다가 행정공무원으로 전환했는데 자주 출장을 가고는 했었죠. 출장을 가면 몇 날 며칠 들어오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출장을 갈 때면 주말에 항상 반찬과 밥을 많이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 해 두었으면서도 걱정은 많아서 등교 시간, 학교 시간 맞추어 꼭 전화하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었었죠. 그때는 제가 대학을 가게 되면 걱정 많은 아버지가 어떻게 살까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여느 부녀 사이가 다 그렇겠지만 아버지와 저는 남들과 다르게 더욱 끈끈하게 맺어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지방에 계신 아버지를 두고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게 되었고 아버지는 장학사 일을 하며 지방에 혼자 거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거의 매주 주말이면 반찬 이것저것 만들어서 자취방에 가져다 주었었죠. 같은 건물에서 자취하는 친구들 보기에 살짝 민망하기도 했었고 주말마다 올라오는 통에 저의 시간도 많이 뺏겼던 터라 심술도 부리곤 했습니다. 그게 참 후회가 되더라고요. 아빤 평생 나만 쫓아다닐 생각이야? 가끔씩 숨 막힌다고. 주말에 아빠는 날 봐서 위안되고 좋을지 몰라도 나는 주말에 친구들이랑 놀지도 못하고 맨날 아빠랑만 어떻게 있어? 나도 남자친구 만들고 소개팅 좀 하고 주말에 친구들이랑 여행도 가고 싶다고. 주변에 어디 아빠랑 어울릴 만한 아주머니들 없어? 아빠 아직 젊잖아. 곱고 참한 아주머니 한 분 만나서 살면 안 돼? 솔직히 아빠가 뭐가 못나서 계속 혼자 살아. 돈 있겠다. 나중에 퇴직하면 공무원 연금 나오겠다. 비록 지방이지만 아파트 큰 거 있겠다. 뭐가 부족하냐고. 재혼 중개해준 업체들 있다고 하는데 거기라도 등록이라도 하라고. 철없던 그때는 아빠가 다른 여성분을 만나면 제게 쏠려있는 관심과 집착을 버릴 줄 알았거든요. 그랬기에 오기로 아버지에게 쏘아 붙였죠. 그런데 말이 씨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 아버지는 제 말에 의기소침해 지셨는지 주말에 반찬을 만들어서 주말 새벽까지 제 집에 들러 주고 가셨어요. 방해하지 않겠다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한 주 걸러 한 주 오시기 시작하더니 한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었죠. 저는 그때까지 아버지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너무 의기소침해지신 것 같아서 매주 주말에 와서 자고 가도 된다고 슬쩍 말을 했는데 아버지 반응이 뜨끔미지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게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데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딸, 충격받지 말고 들어. 요즘 만나는 여성분 있어. 우리 딸 말처럼 곱고 참한 분이야. 동료 교사가 염색도 좀 하고 머리도 젊은 사람처럼 해보라고 소개해준 미용실이 있는데 그곳 원장님이셔. 그분도 딸이 한 명 있어. 좀 일찍 이혼하신 분이고 대화해 보니까 나랑 이야기도 잘 통하더라고. 나이도 젊고 활기차고 말이야. 꼭 예전에 네 엄마 같았어. 좀 이른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 살림 합치려고 한다. 이해해 줄 수 있지? 제가 성질이 나서 말한 이후로 적극적으로 재혼 상대를 물색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찮게도 아버지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서 재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딸딸했지만 저는 쿨하게 오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 상실감과 섭섭함과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갑자기 생겨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가 좋다고 하니 어쩔 수가 있나요? 아버지 말대로 아주머니랑 만나서 밥도 먹고 친해지는 시간을 몇 번 가졌었습니다. 느낌은 나쁘지 않았어요. 아주머니 혼자서 미용실을 하고 계셨었고 무엇보다도 참 세련되고 젊더라고요.
본인의 인생 이야기도 가감없이 해주는데 진솔한 느낌도 있었고 여장부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아버지보다는 10살이나 어렸는데 결혼을 일찍 해서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와 딸을 만나보니 잘 지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버지 재혼에 대해 반대할 의사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결혼을 했고 저는 두 분이 진심으로 행복하기를 빌고 또 빌었죠.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형제가 없었던 저는 아주머니의 딸을 진짜 여동생처럼 대해 주었어요. 집에 자주 가진 못했지만 행사가 있는 때에는 꼭 참석을 했고 그때마다 새어머니 선물이며 여동생 선물은 꼭 챙겼었죠. 새어머니와 여동생은 좀 까탈스러운 구석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어차피 저보단 아버지와 같이 살아주는 사람이기에 소소한 신경전들은 그냥 속으로 삭히며 넘겼고요. 다행히 저의 바람대로 아버지는 새 가정을 꾸리면서 저에 대한 애착을 줄여 나갔고 저는 저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일상을 무리 없이 꾸려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두 분 재혼하신 지 2년째 되던 해에 제가 막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을 때 새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우리 이번에 시험관 하기로 했어. 네 아버지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하고 나도 니네 집 대이어주고 싶기도 하고 해서 어렵게 결정한 거야. 그런 줄 알고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아무래도 네 도움이 많이 필요할 듯하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몇 년 있으면 정년 퇴직하는 아버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일 모레면 50 중반에 이른 아버지가 자식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징그럽고 황당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본심이 살짝 나온 것 같았어요. 아버지 연세도 있고 더군다나 새어머니 연세도 아이를 낳기엔 늦은 것 같은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애를 낳는다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시험관 안 들어가셨죠? 그럼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때요? 원래 계획은 두 분이서 노년을 외롭지 않게 보내시는 것이었잖아요. 제 말에 기분이 나빴는지 새어머니는 팽 하고 돌아서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에게 컨디션이 안 좋으니 가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도 못 보고 서울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네가 아무리 머리가 굵었다고 해도 아직은 나나 네 새어머니에게는 애일 뿐이야. 그런데 네가 어떻게 네 새어머니에게 그렇게 폐악질을 할 수가 있어? 아빠가 정말 실망스럽다. 네가 한 말 때문에 네 새어머니 자리 깔고 누웠다.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눈이 다 퉁퉁 부었더라고. 난 네가 이렇게 속 좁은 애일 줄은 오늘 처음 알았다. 아빠 너한테 너무 실망했어. 아버지 말은 제가 새어머니에게 막말을 했고 심지어는 욕도 하는 폐악질을 부렸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적이 절대 없었는데 억울하더라고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제게 막말을 들었고 욕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제 말보다는 새어머니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아버지는 제게 화를 내시며 시험과 나의 문제에 대해서 더는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확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억울했지만 아이 문제가 걸린 일이라 새어머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사과하러 집에 가려고 해도 새어머니 생신 때 가려고 해도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네 새어머니 출산하고 그때 보자. 지금은 안정을 취할 시기인데 널 보면 불안할 것 같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괜히 나중에 너에게 불똥 튈 수 있으니까 당분간은 연락도 자제하고 네 새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다오. 출산하고 안정되면 그때는 널 받아들이겠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때 너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나 컸나 보더라. 별말 하지도 않았는데 상처니 불안이니 하는 새어머니가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게다가 문제는 아버지의 태도였습니다. 평생을 저랑 살았는데 이제 2년 남짓 산 새어머니의 말이 저보다 더 영향력이 있었고 신뢰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 점이 너무 서운했습니다. 여하튼 시험관은 성공했고 임신이 되었는데 얼마 되지 않아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에게 그 소식 듣고 집에 가서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새어머니가 저를 원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재수없게 초를 치는 바람에 잘못된 것이라고.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제 말에는 전혀 귀 기울여 주질 않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완전히 집에서 배제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도 시큰둥했고
새어머니는 아예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여동생도 전화하면 쌀쌀 맞았어요. 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잘 지내는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새어머니 유산 후 2년여간 본가랑 서먹서먹했습니다. 새어머니 유산 후 돌아오는 명절 때 본가에 갔는데 새어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동생에게 물어보니 가게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미용실 운영하냐고 물었더니 이번에 새로 확장 오픈해서 휴일에도 영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이번에 프랜차이즈로 크게 미용실 하고 싶다고 해서 새아버지가 해주셨어. 엄마가 이번에 돈 많이 벌면 나 대학 갈 때 차 사준다고 했다. 외제차 사달라고 해야지. 서울에 오피스텔도 없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하면 너무 좋겠다. 그나저나 언니 왜 왔어? 엄마가 언니 안 올 거라고 했는데. 여동생은 새어머니가 대학 가면 오피스텔에 외제차 해준다는 말에 좋아 죽는 것 같았고 저는 본가에서 아예 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니 집으로 들어오는 중이라면서 집에서 나와서 집 근처 카페에서 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도 그다지 반기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새어머니 가게에 대해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유산하고 나서 많이 헛헛했나 봐. 시내에다가 가게를 좀 크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네 새어머니 가게가 제일 크고 화려하긴 해. 잘 될 것 같아. 네 새어머니가 손기술이 아주 좋거든. 새어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큰 가게를 차렸대요? 새어머니가 운영했던 미용실 그거 정리해봤자 얼마나 나온다고요. 그리고 재혼할 때 돈도 별로 없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아빠가 다 해준 거예요? 아버지는 우물쭈물 하더니만 제 결혼 자금으로 적금 들어온 것으로 가게를 차려주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너무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아빠,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집도 재혼할 때 새어머니 앞으로 돌려준 거 아니에요? 그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내 결혼 자금까지 깨서 고스란히 새어머니 입에 털어 넣어주면 아빠 친딸인 나는 어떻게 하라고? 내가 벌어서 결혼해도 되긴 하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요? 아빠 재혼하고 나서 너무 변했어. 사실 새어머니와 재혼할 때의 본가 집을 새어머니의 명의로 돌려주었습니다. 제가 속 깊은 딸이라고 할 수 없으나 그건 반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 많은 아버지와 살아준 데서 그게 더 고마웠지요. 그런데 새어머니 미용실 거는 제 결혼 자금을 깨서 해줬다니까 그건 그렇게 섭섭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게 한없이 자유로웠던 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명절도 본가에서 못 보내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새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새어머니는 다짜고짜 제게 따지듯이 말하더라고요. 네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한 거니? 내가 미용실 하는 게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네 아버지에게 섭섭하니 어쩌니 그러냔 말이야. 네가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결혼하면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네 결혼 자금이란 게 어딨어. 그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내 재산이라 이거야. 가게 확장해서 돈 잘 벌면 너 결혼할 때 내가 가만히 있겠니? 그런 거 생각하면 오히려 네가 내게 감사해야지. 기다려. 가게 잘 되면 네 결혼 자금 그대로 채워서 줄 테니까. 내가 이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거야. 네 아버지 너라면 껌뻑 죽는 꼴 보기 싫어서 대학 등록금 다 해줘. 대학 때 생활비 다 대줘. 그만큼 했으면 네 아버지도 할 도리 다 한 거 아니겠어? 어린애처럼 떼쓰지 말고 이제 네 아버지 그만 놓아줘라. 이제 내 남편이야. 전처의 자식이 우리 부부 공동재산에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 없다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새어머니랑 재혼한 지 이제 2년 간 넘었고 전 아버지랑 25년 이상을 살았다고요. 새어머니랑 재혼할 때 지금 집 명의 이전 해준다고 했을 때도 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모를 줄 알아요? 새어머니 딸 씀씀이도 큰 것 같더라고요. 집에 갈 때마다 컴퓨터, 노트북 새로 사고. 학생이 무슨 옷이 그렇게 필요해요? 그것도 죄다 고급 브랜드로 사고. 그거 다 어디서 나온 돈이냐고요. 다 아버지 돈 아니에요? 새어머니 그전 미용실로는 생활하시기에 빠듯하시지 않았어요? 아빠 등에 업혀서 너무 호사 누리는 거 아니냐고요. 그럼 최소한 양심은 있어야죠. 제 몫은 건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아빠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재혼하기를 바랬던 거지. 이렇게 돈 아름아름 다 빼앗겨가며 털리는 거 원치 않았다고요.
이 점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저도 잘 지내고 싶어요, 진짜. 가게 장사 잘 되기를 기도할게요. 그 뒤로 아버지랑만 연락하고 새어머니나 여동생과는 연락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도 직장에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지금의 남편이랑 한창 교제 중이었는데 남편 쪽에서 결혼을 일찍 했으면 하더라고요. 남편을 좋아했던 마음과 외로웠던 마음으로 인해 저도 결혼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받아들인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상의하기 위해 그간의 사정을 알렸는데 아버지 반응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 너도 얼른 결혼해야지. 그런데 아빠가 너무 미안해. 해줄 게 남아있지가 않아. 네 새어머니 미용실 쫄딱 망했다. 여기선 그런 큰 미용실이 안 먹혔나 봐. 가게 청산하면서 빚잔치도 같이 하느라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갔어. 게다가 네 여동생 대학도 보내야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네. 그렇잖아도 너한테 도움을 부탁할까 했는데 참 면목 없다. 제 결혼 자금도 모자라 아버지가 모아놓은 돈까지 싸그리 긁어다가 망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새어머니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죠. 한술 더 떠서 새어머니 딸내미 대학까지 책임져줘야 한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전 아버지에게 원망 섞인 말을 많이 했어요. 아버진 연신 미안하다고만 하셨고요. 아버진 생각할 시간을 며칠 달라고 했고 결국 저 결혼할 때 5천만 원을 보태주기로 했습니다. 네 새어머니가 크게 양보했다. 여기 아파트 팔고 우리는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살 생각이야. 예전 할아버지네 기억하지? 거기 텃밭도 조금 있고 제법 읍내도 잘 되어 있고 나 출퇴근하는 건 차 가지고 다니면 얼마 안 되더라고. 읍내에 마침 미용실 자리가 있어서 네 새어머니는 그거 인수하기로 했다. 집 팔고 남은 돈 중에 5천만 원 떼서 널 주기로 했어. 많이 부족하지만 그걸로 우선 해봐라. 그래도 부족하면 나한테 말해. 퇴직이 얼마 안 남아서 은행에서 얼마나 빌려줄지 모르겠지만 대출 좀 받아서 줄게. 딸, 아유 미안하다. 나조차고 한 재혼인데 우리 딸한테 하나 도움도 못 되고 정말 미안해. 연신 미안하다고만 하는 아버지 그리고 정말 분통 터지는 새어머니였죠. 그래도 어쩌겠나요. 일은 이미 벌어진 것인데 아버지가 더는 손해를 보지 않았으면 했어요. 아빠, 퇴직 시점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빚내면 안 되지. 다행히 공무원 연금 있어서 노후는 보장되겠지만 그래도 현금이 좀 있어야 해요. 지금부터 뺏기지 말고 진짜 돈 모아야 해. 새어머니 몰래 통장 만들어서 거기다 좀 쟁여놔요. 새어머니 때문에 우리 아빠 노후에 고생할까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야. 저는 아버지가 주신 돈과 제가 모은 돈으로 결혼을 했고 분당에다 집을 얻었습니다. 여동생은 경기도 모 대학에 입학해서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별로 달갑지 않은 여동생이었지만 아버지가 하도 간곡하게 좀 돌봐주라고 하는 바람에 제 신혼집에 들이게 되었죠. 제 복잡한 심정을 잘 모르는 남편은 아버지의 부탁과 새 어머니의 부탁으로 여동생을 친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여동생은 불평불만 투성이었어요. 학교 너무 꽂았어. 기숙사도 너무 불편하고. 언니 아빠가 대학 가면 오피스텔 얻어준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고 차도 안 사주고. 내 인생 황금기에 너무 우울해. 이 집 좋다. 방 4개네. 학교에서도 멀지 않고. 다음 학기 때부터 나 여기서 학교 다니면 안 돼? 새어머니가 미용실 망하면서 아버지 손실이 얼마인데 그런 소리가 나오니? 너도 참 철이 없다.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새어머니가 내 결혼 자금까지 손대서 망한 거야. 넌 진짜 우리 아빠한테 고마운 줄 알아라. 그리고 우리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야. 눈치도 없니? 너 맨날 나한테 하는 말 있잖아. 우리가 피가 섞이길 했나 오래같이 살길 했나. 서로 간섭하지 말자며. 그런데도 여기 들어와 산다는 말이 나와? 너도 참 속물이다 속물. 새어머니랑 똑같이 너무 이기적이야. 남편은 제게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여동생은 원망에 찬 눈으로 저를 째려보기 바빴죠. 남편은 사람이 좋아도 너무 좋았습니다. 여동생을 위로한답시고 타 이르더라고요. 저제 언니가 좀 속상해서 그래. 언니가 원래 되게 독립적이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라 결혼 때 반반하기를 고집했는데 내가 우리 집 외동이라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 그게 자존심 상해서 그래. 그래서 처제에게 말이 좀 세게 나온 것 같으니 이해하고
주말에 미리 연락 주고 우리 집에 와. 금요일이나 토요일 자고 가도 되고 편하게 왔다 갔다 해. 철이 없고 이기적인 여동생은 그 말을 또 고지고대로 듣고는 자주 오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아양도 떨면서 말이죠. 여동생이 학교로 가고 나서 그날 저녁에 새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 내 딸에게 꼭 그렇게 심하게 말했어야 했니? 너랑 나랑 사이가 안 좋은 건 우리들의 문제인데 그걸 그 착하디 착한 애한테까지 화풀이하면 되니? 그래도 명색이 네가 언니잖아. 내 딸에게서 섭섭하단 소리 안 나오게 잘 행동해 주기를 바래. 안 그럼 난 네 아버지에게 잘할 수 없을 거야. 그건 너도 원하는 바가 아니지 않니? 아버지를 인질 삼아서 여동생에게 잘 해주라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불쌍한 아버지를 생각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 이후로 여동생은 주말마다 제 집에 왔고 남편에게 운전 연수를 해달라, 옷 좀 사주라, 용돈을 좀 주라 끊임없이 요구했어요. 성격 좋고 돈에 여유가 있었던 남편은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잘 해주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은 틈만 있으면 제 집으로 기어 들어와 살겠다고 갖은 아양을 부리며 떼를 쓰기도 했지만 제가 여동생 속을 모를 리 있나요? 여우짓해가며 뜯어가는데 도같은 아이니깐 당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투철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 대가며 집에 기생하는 것만은 막았죠. 새 어머니도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강요했지만 저는 절대 불가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머리 외상을 입고 기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술 잡수시고 혼자 넘어지신 거라고 했는데 퇴원하고 집에 모셔다 드리는데 같은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슬쩍 부르더니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밤골댁 손녀딸 맞지? 네, 너 할머니 살아계실 적에 참 친했었어. 네 아버지도 내 아들 고등학교 선배인기라. 근데 네 새어맛이 참 악독하대. 어쩌다가 저런 여자를 얻었는지 몰라. 네 아버지 입원한 게 네 새어머씨가 때려서 그런기라. 부직갱으로 네 아버지 머리통을 깼다더라. 구급대원이 그렇게 말하는 거 내가 들었거든. 두 사람 싸우기도 많이 싸운다. 네 새어머씨 목소리가 온 마을에 쩌렁쩌렁하대. 네 아버지 불쌍해서 웃자노. 악독한 거 만나서 고생길 훤한 것 같다. 화가 나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집에 들어가서 보니 새어머니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모습을 보니까 화가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다짜고짜 새어머니 등짝을 때리기 시작했죠. 아버진 놀라면서 왜 그러냐고 말리더라고요. 아빤 바보야? 왜 그러고 살아? 동네 사람들 다 말해줬어. 저 미친 여자가 아빠 때려서 입원한 거라면서?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말해봐. 내 아빠한테 도대체 왜 그러는 건데? 걷어주고 먹여주고 당신 딸내미 학바라지까지 다 해줬는데 도대체 무슨 억하심적으로 내 아빠를 구박하냐고. 당신도 내 손에 한번 맞아봐. 그렇게 한창 새어머니랑 드자비질을 했고 새어머니는 도망갔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왔는데 오는 도중에 아버지가 흐느끼더라고요. 아버지는 병가를 몇 달 냈고 그 사이 새어머니는 이혼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기가 막힌 건 위자료 청구에다가 아버지 공무원 연금의 절반을 내놓아야 한다는 소송이었어요. 기가 막혔죠. 지방의 법원에 갔더니 거기서는 위자료를 주고 합의이혼하라고 하더라고요. 원칙적으로 공무원 연금도 새어머니에게 분할 건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 고심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한테 미안하고 신경 쓸까봐 말 안 했었는데 처제가 나한테 보낸 메시지들이 있거든. 이걸로 혹시 합의 보면 안 될까 싶어서. 하늘에 맹세하건대 결단코 아무런 일도 없었어. 그건 알아도. 진짜 자기 신경 쓰일까봐 말 안 한 거야. 남편이 보여준 메시지에는 여동생이 남편을 좋아한다는 둥, 언니랑 이혼하고 자기랑 살자는 둥, 언니 몰래 여행을 가자는 둥,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속셈의 메시지가 가득하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여동생이 집에 온다고 하면 남편이 시댁에 간다거나 운동을 간다거나 하면서 자리를 비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미친년을 잡아다가 족쳐야하나 싶었는데 이걸로 새 어머니를 잡는 게 먼저였습니다. 당신 딸년이 내 남편에게 이렇게 추파를 던졌더라. 아주 더러운 년이야. 내가 생각 같아서는 그년 학교에다가 쫙 뿌려버리고 싶은데
젊은 인생이니까 그래도 당신에게 먼저 보여주고 기회를 주는 거야. 이혼 소송 취소하고 조용히 떠나. 생각할 시간 주는 것도 아까우니까 바로 대답해. 딸년 인생 지옥으로 가는 걸 보기 싫으면 당장 꺼지라고. 그래도 자기 딸 인생은 지켜주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생각이고 말고 없이 조용히 떠나겠다면서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하더군요. 이걸 왜 지워요? 또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는데. 당신 딸한테는 말 안 했나 봐. 왜? 알면 도망이라도 칠까 봐서? 이건 내가 평생 보관하고 있을 거야. 헛된 짓 하기만 해봐. 취업하면 취직한 직장에다가 결혼하면 그 남편 놈에게 뿌려버릴 테니까. 조용히 떠나.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이 악연 진짜 끝냅시다. 아버지와 새어머니 이혼 소송은 취하되었고 두 사람은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에 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골집 정리하고 원래 살던 곳에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어서 살고 있죠. 몇 년 있으면 정년이 끝나서 숲 해설사나 교육기관에 재취업하신다고 준비 중입니다. 저도 여자지만 여자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새어머니나 여동생이 보통 얘기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나마 제가 아버지와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돌아가신 엄마가 보살펴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남편들은 진짜 자나 깨나 여자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